안녕하세요. 베리아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주제거리로 영상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전에 제 영상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 메인 잡은 제조업이에요. 제 브랜드의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나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은 지금 9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꽤나 오래 해오고 있는 일이고, 예전에는 직접 제조가 절반이었다면 지금은 위탁 제조 100%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오래된 거래처들이 있는데요. 그중 주력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저와 이제 거래를 해오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 업체는 대표님도 참 열정적이고 친절했어요. 부분적으로 물건이 갑자기 빠지거나 그러면 뭐 양산을 하고 계시다가도 어떻게든 저한테 맞춰서 물건을 납품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제품 생산 퀄리티도 불량률이 거의 없게 잘 만들어주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늘 신뢰를 기반해서 거래했고, 항상 성금 70%, 잔금 30% 조건으로 거래를 했고요. 퀄리티가 뭐 늘 일정하니까 굳이 공장에 갈 필요도 없었고, 재료만 넣으면 알아서 착착착 제작해주는 그런 거래처였어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그러니까 2024년 봄부터 그 업체에서 납품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처음엔 2주, 그 다음에 3주, 그 다음엔 한 달, 이렇게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직원들도 이제 좀 관뒀다고 하고, 대표님의 뭐 부모님도 건강이 좀 아프시다, 안 좋으시다 하고, 여러 안 좋은 사정이 좀 겹친 것 같아서 사정을 몇 번 봐드렸는데, 한 번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 세 번 문제가 계속 이제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 직원들이 관두고, 두 번째는 대표님의 부모님 아프시다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아버님이 상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참 민감하잖아요. 오랫동안 저에게 신뢰를 주었던 곳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고객에게 바로 판매를 하지 못하거나, B2B 거래처한테 납품 지연 이슈로 부분적으로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안타까운 부모님 상 이런 거에 칼같이 보상이라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결국 거의 진짜 한 달 납품 지연이 됐고요. 이번에도 납품 지연이 있으면 아무리 오래 거래를 해왔어도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납품 지연이 생긴 후로부터 네 번째 발주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제 물건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빼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백만 원어치의 재료를 보냈고, 성금도 70%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금 납기를 받아두고 기다렸죠.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같은 퀄리티로 제품을 납품해 줄 수 있는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샘품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그때 기존 제품 말고 신제품도 이제 개발하고 있던 상황이라, 두 번째 공장을 발굴해 두고 이제 뭐 퀄리티를 첫 번째 공장랑 비교하는 작업도 사실 필요했거든요. 여튼 그렇게 두 개의 공장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납기일이 절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혹시나 몰라서 진행 상황을 제가 모니터링 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2, 3일이 연락이 안 됐는데 공장이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렇게 연락을 안 받으면 이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메일도 남겨놓으니까 다음날에 메일을 보시고 연락이 왔었어요. 뭐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없어져서 이제 혼자 작업을 하게 됐다. 근데 몸살이 심하게 나서 전화도 못 받고 이제 쓰러져 있었다. 핸드폰을 아예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참 이게 아프다는 사람한테 뭐라 할 수 없고. 근데 아직 납기일은 남았으니까 당구만 하고 마무리했는데 뭔가 이렇게 쎄한 그런 기운이 감돌더라고요. 그래서 납기일이 한 3, 4일 남았을 때 다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근데 또 그때는 어머님이 쓰러져서, 그러니까 원래 금요일이 납품이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3일만 늦춰줄 수 없냐, 철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납품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물건을 받아서 거래처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제 거래처에는 제가 공장에서 2주 후로 납기일을 잡아놨었어요.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납기일 당일부터 대표님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당일 연락이 없어서 다음날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찾아가야지 했는데, 그날 이제 갑자기 남편 쪽 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새벽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저녁에 되어서야 이제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혹시 몰라서 그 공장 사무실에 갔어요. 한동안 이렇게 퉁퉁퉁퉁 두들겨도 안 나오길래 퇴근한다? 아니면 뭐 출근은 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계속 서성에다가 이제 건물에서 딱 내려오려는데 문이 낑 열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빼꼼 쳐다보시더라고요. 분노와 안도와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는데, 사장님 얼굴이 뭐랄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지쳐 보이는?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니까 제가 차마 막
이렇게 부글부글 쌓아놓은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진 못하고 진짜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제가 이번 주까지만 기다리겠다. 아니면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자기가 부모님 문제로 연락을 못했다. 그래도 내가 2일이면은 전차 다 납품 완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납품을 아침까지 무조건 해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 했는지만 일단 보여달라 했는데 막 둘러대면서 안 보여줘요. 막 마지막 작업만 남았다. 막 무조건 납품 가능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나를 불안하게 하니까 이제 이곳이랑은 이번까지 거래를 하고 안타깝지만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예상대로 사장님이 말한 납기일, 제가 말한 더 여유 있는 납기일까지도 전화도 문자도 메일도 그 어떤 것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납품해야 되는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처에 상황을 전달한 후 다른 공장이 대신에 양산을 즉시 들어가겠다. 그럼 빠르면 2주 안에 내가 납품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얘기하니까 오케이 알겠다. 자기도 일단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산을 두 번째 공장에 샘플 작업했던 데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거래처에 제가 납품을 하면 그 이익 자체는 완전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하나를 만들 거를 두 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손해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지켜야 하는 게 저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두 번째 공장에 오더를 했고 저도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안 되는 첫 번째 공장에는 우편으로 내용 증명 보내놨어요. 내용 증명은 며칠 후 폐문부제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고 아무리 또 두들겨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문 앞에 이제 관련한 메모를 붙이고 건물을 나오다가 혹시 몰라서 건물 관리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4일 전에 사무실에서 이제 사장님이 쓰러져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니까 지인이든 유족이든 누군가가 이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이제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온 전날 발인 후 유족이 왔었다고 하셨고 물건 정리하러 주말에 온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과 슬픔과 여러 어지러운 감정들이 머리를 막 울리고 진짜 뒷목도 뻐근했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저는 어쨌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상황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장에 넘긴 재료비와 성금만 해도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만이라도 찾으면 몇백은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족이 그럼 올 때 나도 오겠다. 내 재료라도 나는 찾아가겠다 했고, 그리고 주말에 유족이 방문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저도 방문을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 안고 유족을 만났는데요.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님이 계셨거든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혹시 그 대표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 여쭈니까 놀랍게도 그 대표님이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납품이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이 계셨어요. 아버님이셨어요. 참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할 말이 없어. 뭐 다른 말 뒤로 하고 저는 어쨌든 제 재료들을 찾아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재료가 그대로 있었어요.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애초에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찾아갔던 그날 이러면 무조건 납품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장님이 저에게 그날도 거짓말을 하셨던 거고요. 진짜 저는 그날 마음이 복잡했어요. 5년간 봐온 그분과의 신뢰, 믿음, 거래처로 만났지만 오랜 기간 봐오며 쌓은 그 인간적인 정과 믿고 신뢰해준 나에 대한 기만, 배신감 이런 감정들도 있었고 그리고 알고 지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고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 또 마지막 방문했을 때 마지막 시그널이었을지 모를 참으로 지쳐 보이고 절박해 보이던 그런 감정이 녹아있던 그 얼굴이 머릿속에 스치면서 진짜 복합적인 뒤섞인 그런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재료를 챙겨서 나가기 전에 저는 그 유족한테는 성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고 잘 지내라 인사하고 뭐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성금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응답받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여졌던 이거 뭐 저의 판단이지만 아버님의 굉장히 그 냉소적인 반응, 뭐랄까? 그 사장님의 인생이 담겨있던 그 공간을 보며 하나의 어떤 짐덩이로 치부하시는 그런 말들을 좀 내뱉으셨는데 그런 말들이 저로 하여금
제가 만약에 아버님께 성금을 좀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도 쉽게 그거를 찾아서 돌려줄 것 같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이런 판단은 제 판단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어떤 말인지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는 그냥 성금은 부조금이라고 생각했고 포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차라리 이 손실을 메꿀 수 있을까 고민을 더 하는 것으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정신적 건강에도 그게 좋다고 판단을 했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성금을 상대방의 사망에 의해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뭐냐면 두 번째 발굴해 놓은 공장이 정말 제품을 잘 만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아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준연예인급의 어떤 분이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인데 여지껏 만들어 온 퀄리티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제품에. 근데 정말 작은 디테일을 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더 보강을 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몰라요. 근데 제 눈에만 보이는 거 있죠? 더 좋은 퀄리티로 뽑아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과 굉장히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오히려 거래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래 거래해왔던 그 사장님이 돌아가신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제품의 퀄리티만을 놓고 보면 더 좋아진 상황은 맞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해오고 늘 차선책을 대비하여 일을 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그런 시련이 다가오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 우울감이나 분노, 뭐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정신적 소모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게 결국에 나에게 큰 이득입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근시안적인 감정과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헤쳐나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상황인 거죠. 오늘은 참 무거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해결을 나갔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득 담고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